저는 72살 박도연입니다. 강원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무를 다듬고 깎아 가구를 만드는 목공장인이죠. 젊은 시절부터 나무와 함께 살아온 저는 이제 은퇴하여 마을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목공소에서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15해가 흘렀네요. 그 후로는 딸 지은이 가끔 찾아오는 것 외에는 손에 밴 나무 냄새와 오래된 연장들만이 제 친구가 되었죠.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목공소로 향했습니다. 비록 더 이상 대형 가구점에 납품하진 않지만 취미로 작은 소품들을 만들고 있죠. 진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낯선 자동차 한 대가 목공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사람은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박도연님 계신가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궁금했지만 말수가 적은 제 성격 탓에 그저 바라보기만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령이라고 합니다. 마을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문화센터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데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나이는 6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흰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를 입은 모습이 깔끔했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지성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으니까요. 문화센터라고요? 제가 짧게 물었습니다. 윤미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을의 폐교를 리모델링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죠. 그 중에서도 목공 공방을 마련하고 싶은데 제가 강사로 참여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미 은퇴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가르칠 생각은 없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윤미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만든 작은 나무 소품들을 바라보더니 자연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나무의 결을 느끼는 듯 했죠. 이런 아름다운 작품들을 혼자만 간직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만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그녀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서만 나무를 만지며 살아왔던 저에게 그녀의 제안은 낯설게 느껴졌죠. 하지만 윤미령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완강하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대답했네요. 윤미령은 환하게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그 미소가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무를 만지던 모습이 자꾸 생각났죠.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며 잊고 있었던 따뜻함 같은 것이랄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를 걸었죠. 윤미령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바로 다음 날 제 목공소를 다시 찾아왔고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 제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제 인생에서 누군가의 손끝이 이렇게 정중했던 적은 처음이에요. 그 말이 오랫동안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온 제게 그런 말을 들은 것은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폐교를 리모델링한 문화센터에 작업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윤미령의 진심 어린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웠죠. 그녀가 안내해준 공간은 예전 교실 하나를 개조한 넓은 작업실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나무의 결을 아름답게 비추었죠. 여기서 수업을 하시면 될 거예요.
필요한 도구들은 모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윤미령이 말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지요. 제 도구는 제가 직접 가져올 겁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것들이니까요. 윤미령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런 식이었죠. 제 말을 끝까지 듣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나무를 다루는 방식이 그녀가 책을 다루는 방식과는 전혀 달랐지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듯 했죠. 첫 수업날 10명 정도의 마을 주민들이 공방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말이 이어졌습니다. 나무의 종류, 결의 특성, 도구 사용법 등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죠. 윤미령은 조용히 교실 한쪽에 앉아 수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윤미령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수업이었어요. 학생들 눈빛이 달라졌더군요. 그녀의 칭찬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일해온 터라 다른 사람의 평가를 듣는 것이 낯설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에 2번 목공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차츰 윤미령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종종 제 작업실을 찾아와 진행 상황을 물어보고 가끔은 커피를 가져오기도 했죠. 처음에는 그저 업무적인 대화였지만 점차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윤미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도서관장으로 일했어요. 책과 함께 평생을 보냈죠.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말투와 지적인 분위기가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저와 책을 다루는 그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지만 어쩐지 서로 통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가족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미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혼자예요.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그녀처럼 지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이 왜 혼자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저마다의 사연이 있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윤미령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그녀가 작업실에 오는 날이면 왠지 마음이 설레었죠. 젊은 시절 아내를 만났을 때의 그 감정과는 다른 조금 더 깊고 차분한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윤미령이 작업실에 찾아왔을 때 그녀에게 제가 만든 작은 나무 책갈피를 선물했습니다. 그녀는 감동한 듯 받아들었죠.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정성이 담긴 선물은 처음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윤미령과 함께 문화센터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단둘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죠. 사실 제가 이 나이까지 첫사랑도 결혼도 없었다는 게 좀 부끄러워요. 갑자기 윤미령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항상 책과 함께하는 일이 즐거웠고 어느새 이 나이가 되었네요. 후회는 없어요. 다만 가끔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에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 딸 지은과의 어색한 관계, 그리고 오랫동안 혼자 나무와 함께해온 시간들에 대해 말했죠. 윤미령은 끝까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오늘은 딸 지은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에서 내려와 저를 보러 오곤 하죠.
지은이 도착하기 전에 그녀가 좋아하는 떡갈비를 준비했습니다. 요리는 서툴지만 딸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내가 떠난 후 지은과 저는 서로 어색해졌습니다. 제가 말수가 적은 편이라 감정 표현을 잘하지 못했고, 지은도 바쁜 일상 속에서 저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죠.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지은이 들어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36살이 된 딸은 어느새 나이든 직장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를 닮아 단정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이죠. 아버지, 잘 계셨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그럼 잘 지냈다. 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눈에 띄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목공소 한쪽에 놓인 새 작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을 위해 만든 작은 소품들이었죠.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요즘 작업을 많이 하시나 봐요? 응, 요즘 근처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좀 맡게 됐어. 평소와 다름없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지은에게 문화센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미령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죠.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던 지은의 얼굴이 점차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윤미령이라는 분과 자주 만나세요? 지은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문화센터 일로 만나는 거야.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분이랑 특별한 관계인가요?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윤미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그저 동료 이상의 감정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일하는 사이야. 얼버무리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5해나 됐으니 아버지가 누군가를 만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지은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지만 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제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한테 더 다가가지 못한 게 미안해요. 하지만 아버지도 항상 그렇게 나무처럼 굳어 계셔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지은이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굳어 있었는지, 딸을 얼마나 멀리 밀어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제 마음도 함께 굳어버렸던 것 같았죠. 지은아, 미안하다. 오랜만에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랬어.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가 누군가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게 어색해요. 그 윤미령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요. 그날 저녁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돌아갔습니다. 제 마음은 무거웠죠. 딸과의 관계, 윤미령과의 관계,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문화센터에서 윤미령을 만났을 때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녀는 금방 알아차렸죠. 무슨 일 있으세요? 윤미령이 물었습니다. 어제 딸이 왔었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윤미령은 깊이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딸분이 저희 관계를 걱정하나 봐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녀는 이미 상황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그런 윤미령의 모습에 마음이 놓였지만 한편으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갑자기 낯선 사람이 아버지 곁에 나타났으니까요. 윤미령이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윤미령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미령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 씨, 오늘 지은 씨를 만났어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지은이를 만났다고요?
어떻게요? 제가 연락드렸어요.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윤미령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일을 그녀가 대신 해준 것이죠. 지은과 윤미령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미령은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제 마음의 벽도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나무가 봄을 맞아 다시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목공소에서 며칠 동안 무언가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마음을 담아 작업했지요. 오랜만에 이렇게 정성을 들인 작품이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물건, 바로 나무 반지였습니다. 단단한 호두나무를 깎아 만든 반지는 단순하면서도 윤미령의 손가락에 맞게 디자인했지요. 겉면에는 미세한 나뭇결 무늬를 새겼고 안쪽에는 아무것도 새기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완성된 반지를 손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에게 말을 걸 듯 속삭였죠. 너는 내 마음을 잘 전달해 줄 수 있겠니? 다음날 문화센터에 갔을 때 윤미령은 서울에 급한 일이 생겨 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라 생각했죠. 직접 건네줄 용기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윤미령의 빈 사무실로 가서 책상 위에 조그만 나무 상자를 놓았습니다. 그 안에 반지가 들어 있었지요. 메모 한 장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남겼는지 알아볼 테니까요. 그날 수업을 마치고 서둘러 목공소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산책을 하기로 했지요. 마을 뒷산으로 향하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따뜻했죠. 걷다가 문득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윤미령이었습니다. 도연 씨, 지금 어디 계세요? 윤미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산책 중입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목공소 앞에 와 있어요. 좀 뵐 수 있을까요? 놀랐지만 바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목공소로 향했지요. 얼마 후 목공소가 보이기 시작했고 윤미령이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미령은 제 모습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윤미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윤미령의 왼손을 보니 제가 만든 나무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빠르게 뛰었지요. 목공소 안으로 들어가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윤미령은 조용히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반지예요. 윤미령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선물은 처음이에요. 마음에 드셔서 다행입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윤미령은 반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왜 메모 한 장 없이 놓고 가셨어요? 제 성격을 아는 윤미령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지요.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나무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해서요. 윤미령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 손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잡았습니다. 거친 제 손과 부드러운 윤미령의 손이 만났지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이 손끝으로 세상을 다 만들 줄 알았는데 당신 앞에선 한마디도 못하겠네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윤미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미령도 오랫동안 이런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무겁지만 따뜻한 순간이었지요. 도연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윤미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이 나이에 찾아온 감정이 어디로 흘러갈지, 딸 지은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또 어떨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윤미령과 함께 있을 때 제 마음이 편안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지켜봐야겠지요. 지금처럼요. 윤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미령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은 채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목공소 안을 따뜻하게 비추었지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종종 마을 근처를 산책했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윤미령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윤미령의 눈을 통해 보는 세상은 더 풍요롭고 다채로웠지요. 책을 통해 쌓은 지식과 경험이 윤미령의 이야기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미령의 집 마당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미령은 별자리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였지요. 그때 문득 윤미령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연 씨, 이런 느낌이 처음이에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윤미령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지요. 아내와의 사랑과는 다른, 더 깊고 차분한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단단하고 믿음직한 감정이었지요. 윤미령의 서울 친구들이 문화센터 프로젝트를 보러 내려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늦게 윤미령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느낌이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서울 친구들이 윤미령과 저의 관계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 연세의 재혼이라니 끝도 없이 외로우셨나 봐 같은 말들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문화센터에 들렀을 때 윤미령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격려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여전히 말수적은 저로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묵묵히 작업에 집중했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윤미령과의 만남이 조금씩 어색해졌습니다. 마치 서로의 마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문화센터에서 큰 행사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 열릴 마을 문화제 행사였지요. 윤미령은 이 행사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고 저는 공방 학생들과 함께 전시할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윤미령과 저 사이의 어색함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오랜만에 딸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요. 아버지, 윤미령 선생님과 어떻게 지내세요? 질문이 의외였습니다. 지은이 먼저 윤미령에 대해 물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좀 거리가 생긴 것 같다. 내가 워낙 표현을 못해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지은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윤미령 선생님이 아버지를 정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연락해서 아버지 얘기를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윤미령이 여전히 저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지요. 그러나 그 따뜻함도 잠시 문화제 준비로 바빠진 윤미령은 점점 저와 대화할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마주쳐도 간단한 인사만 나눌 뿐이었지요. 심란한 마음에 며칠 동안 목공소에 틀어박혔습니다. 일부러 문화센터에 나가지 않았고 윤미령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지요. 이 나이에 다시 찾아온 감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윤미령에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문화재 행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목공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미령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분의 모습은 조금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윤미령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히 물러서기만 하세요? 이번엔 붙잡아 주셔야죠.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윤미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나의 손이 윤미령의 부드러운 손을 감싸 안았지요. 그렇게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윤미령의 눈에 맺힌 눈물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문화재 행사에서 윤미령에게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기로 마음먹었지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이 나이에 찾아온 소중한 인연을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 때처럼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재 행사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특별한 작품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윤미령에게 저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요. 문화재 행사일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지요. 아침 일찍 목공소에서 나와 마지막으로 준비한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작업한 특별한 조형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단단한 느티나무로 만든 의자였지요. 둘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벤치 형태였는데 등받이 부분에는 작은 책꽂이가 있었습니다. 윤미령과 저의 세계가 하나로 만나는 공간을 상징하는 작품이었지요. 목공소를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조형물을 차에 싣고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오늘 윤미령에게 할 말을 정리했지요. 평소 말수가 적은 저로서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서울에서 온 방문객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마당에는 여러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작은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작품을 내려 미리 정해진 자리에 놓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윤미령을 찾으려 두리번거렸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쪽에서 나오는 윤미령이 보였지요. 평소보다 조금 더 정갈한 차림으로 여기저기 인사를 나누며 행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직 저를 발견하지 못한 듯 했지요. 그때 제 어깨를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딸 지은이었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정말 멋진 작품이에요. 지은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따뜻함이 느껴졌지요. 지은의 옆에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여성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윤미령의 조카딸이었고 지은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 알게 된 인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더 가까워진 모양이었지요. 행사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무대 주변으로 모여들었지요. 윤미령이 무대에 올라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문화센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무대 아래에서 윤미령을 바라보며 제 가슴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평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침묵했지요. 객석에는 마을 사람들과 학생들, 그리고 윤미령의 서울 친구들까지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을 가다듬고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나무와 함께 해온 사람입니다. 나무는 제게 친구이자 스승이었지요.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요. 윤미령을 바라봤습니다. 윤미령의 눈에는 놀라움과 기대감이 어려 있었지요. 갑자기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 손으로 만든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바로 이 작품이 아니라 이 작품을 만들게 해준 그 사람입니다. 그 말과 함께 윤미령을 바라봤습니다. 윤미령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윤미령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지요. 윤미령은 망설임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제가 만든 의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졌지만 그 순간 저는 오직 윤미령만 보였습니다. 윤미령의 손을 꼭 잡은 채 의자에 나란히 앉았지요.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지은이 걸어 나왔습니다. 지은은 우리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수고하셨어요.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딸의 인정과 축복이 담긴 한마디였지요.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윤미령의 손을 더 꼭 잡았지요.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이에 찾아온 소중한 인연,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을 함께할 동반자를 얻었으니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문화재 행사 이후 저와 윤미령은 자연스럽게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목공소에서 작업을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윤미령이 커피 2잔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윤미령은 조용히 제 작업을 지켜보거나 가져온 책을 읽곤 했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윤미령이 제안했습니다. 문화센터 뒤편 빈 공간에 작은 정원을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윤미령의 열정에 이끌려 함께 시작했습니다. 윤미령은 꽃과 채소 씨앗을 심었고 저는 정원용 벤치와 작은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함께 일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윤미령의 집 마당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만든 나무 의자가 놓이고 작은 화단이 생겼습니다. 주말이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윤미령은 꽃을 심고 물을 주는 동안 저는 마당 구석에 작은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창틀은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계산해 제작했습니다. 윤미령이 좋아하는 책을 읽기 좋은 공간이 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 둘을 자연스럽게 한 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수업이 끝나면 함께 마을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고 때로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제 성격상 여전히 말은 적었지만 윤미령 덕분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미령의 영향으로 책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공 관련 책이었지만 점차 소설과 시집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특히 윤미령이 추천한 시집은 제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던 손길로 책장을 넘기는 일이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윤미령은 제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딸 지은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이전보다 자주 전화가 오고 한 달에 2번은 꼭 내려와 주말을 함께 보냈습니다. 지은은 윤미령과도 가까워져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때로는 어색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소중했습니다. 가을이 왔을 때 윤미령과 함께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마을 뒷산에 오르는 길은 빨갛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윤미령에게 제안했습니다. 법적인 결혼은 아니지만 함께 살면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윤미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늦가을에는 둘이 함께 강원도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 윤미령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은 듯 했습니다. 66해를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마지막 여행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우리는 작은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단풍은 거의 져서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 있었지만 그것도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첫 키스였습니다. 72살에 느낀 설렘은 젊은 시절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차분했지만 그만큼 단단했습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인지 이제 알겠어요. 윤미령이 말했습니다. 겨울이 오면서 윤미령은 제 목공소로 작업실을 옮겼습니다. 제가 일하는 한쪽에서 윤미령은 책을 정리하고 글을 썼습니다. 때로는 제 작업을 돕기도 했습니다. 나무를 다듬는 일보다는 마감 작업에서 윤미령의 섬세한 손길이 빛을 발했습니다. 밤이면 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문화센터에서는 함께 만든 정원이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식물들을 보호할 나무 상자를 만들고 윤미령은 정원을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겨울을 준비하며 내년 봄을 기약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벌써 2해가 지났습니다. 저와 윤미령은 마을에서 공방 부부로 불리며 함께 살아가게 되었지요. 법적인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작에 하나가 된 사이였습니다. 사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우리의 일상은 깊은 안정감을 찾았지요. 문화센터는 이제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제 목공 수업을 듣기 위해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함께 만든 정원은 사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아내며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지요. 윤미령은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책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던 시간에서 벗어나 이제는 직접 손으로 만지고 가꾸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변화했지요. 나무에만 몰두하던 제 세계가 넓어졌습니다. 윤미령과 함께 읽은 책들, 나눈 대화들, 여행했던 추억들이 제 안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냈지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는 날이었지요. 지은이 아이와 함께 오기로 한 것입니다. 지은의 아들 민수는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활발한 성격의 민수는 제 목공소를 좋아했지요. 제가 나무를 깎는 모습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했지요. 윤미령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저는 민수를 위해 작은 목마를 깎았습니다. 오래전 지은이 어렸을 때 만들어 주었던 것과 비슷한 모양이었지요. 그때는 미처 다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이번에는 더 정성껏 담았습니다. 정오가 되자 지은의 차가 목공소 앞에 멈췄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저와 윤미령이 함께 마중 나갔지요. 차에서 내린 민수가 곧바로 달려와 제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민수의 순수한 눈빛과 맑은 목소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은도 윤미령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지요. 목공소로 들어와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민수는 제가 만든 목마를 보고 기뻐하며 마당을 뛰어다녔지요. 식사 후 민수가 문득 윤미령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인가요? 순간 모두 말을 잃었지요. 지은이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윤미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도 될까? 작은 할머니라고 불러주면 좋겠구나. 그 말에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윤미령은 작은 할머니가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지요. 지은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채우지 못했던 가족의 빈자리가 조금씩 메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미령과 함께 강원도 작은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계획했던 여행이었지요. 기차를 타고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바다와 산의 풍경은 그 자체로 그림 같았지요. 기차 안에서 윤미령의 손을 잡으며 문득 물었습니다. 이제는 나무보다 당신이 더 좋아요. 윤미령은 부드럽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요. 책보다 도연 씨가 더 좋아요. 평생을 나무와 함께한 저와 책과 함께한 윤미령이 서로에게 건넨 가장 큰 고백이었지요. 기차는 천천히 달렸고 우리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목공소 옆에 작은 서재를 만들었습니다. 윤미령의 책들을 위한 공간이었지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책장을 비추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윤미령은 그곳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고 저는 옆에서 조용히 목공 작업을 이어갔지요. 세월이 더 흘러 저는 75이 되었고 윤미령은 69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었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윤미령이 있고 밤에 잠들 때도 옆에 윤미령이 있는 그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윤미령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건넸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줄 알았는데 당신이 있어 나무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윤미령을 만나 비로소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가지를 뻗게 되었지요. 책과 나무가 만나 이루어낸 우리만의 작은 숲이 생긴 것입니다. 둘이 함께 만든 공간에서 주민들과 아이들이 찾아와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목공소와 문화센터를 오가며 제 기술을 젊은이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윤미령은 마을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이끌며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되었지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힘들 때도 있지만 서로가 있어 든든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